사암침법의 원전, 사암노인 침구 요교를 의과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사암침법 티칭 매뉴얼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제17장 탄산문. 지난 시간에는 위식도 역류성 질환, 심장질환과 관계가 있을까? 그 의과학적인 근거들을 확인했고요. 심열산 견증에 가슴에 산미가 떠올라서 심장을 자극하며 적색을 나타내는 증, 소위 생목 오르는 것이니 심정격을 써라 했는데, 심정격증을 보다 확증하기 위해서는 간열산을 함께 살펴야 된다 말씀드렸죠. 간열산의 견증을 보겠습니다. 간열산, 견증, 사항증과 같으나 다만 청색을 나타내는 증, 요법, 음곡 곡천을 보하고 영도 중봉을 사하라. 요결의 심열산에서 제시된 요법은 심정격인데 뭔가 이상하다 그랬죠. 즉 대둔소충을 보하고 곡천 소해를 사한다, 이것이 원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곡천은 전세의 과정에서 오기, 오류다. 음곡으로 바꾸면 심정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간열산에 제시된 요법, 음곡 곡천포 영도중봉사에서 영도혈을 경고혈로 바꾸면 완벽한 간정격입니다. 간정격 쓰는 거예요. 심열산, 심정격, 간열산, 간정격. 그런데 증이 좀 이상해요. 너무 간결해. 상증과 같으나, 즉 가슴에 산미가 떠올라서 심장을 자극하며 적색을 나타내는 증에서 똑같은 증인데, 위식도 역류성 질환인데 심정격을 써야 될 증은 붉은색을 띈다. 얼굴색이든지 피부색이든지. 그런데 간열산은 이 똑같은 증에 얼굴과 피부색이 청색일 때는 간정격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일까요? 위식도 역류성 질환 때문에 피부색이, 얼굴색이 변할 수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적색, 심정격, 청색, 간정격.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까? 의과학적인 고찰로 살펴보십시다. 후두 인두 역류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성 질환은 그것은 위산이 액체로 올라오는 거예요. 액체로 식도를 타고 올라와요. 그런데 후두 인두 역류 질환은 위산이 올라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거품 또는 기화된 것이 올라와요. 위산이 액체로 올라올 때는 식도 점막을 헤집어서 상처가 납니다.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후두인두 역류 질환은 상대적으로 좀 마일드해요. 증상이. 어떤 경우에는 허트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두 증상을 비교해 보면 후두인두 위산 역류는 만성 기침,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인후 자결감, 후비루, 쉰 목소리, 삼키는데 어려움, 입과 인후의 주의기. 위식도 역류 질환, 위산이 액체로 올라오는 것, 속쓰림, 이것이 심해요. 허트번이 아주 심해요. 인후 자결감, 눕거나 구부릴 때 속쓰림, 입과 인후의 주의기는 같고 삼키는데 어려움, 이것도 같습니다. 이 두 증상이 비슷한데 기화돼서 올라오거나 거품성으로 올라오는 위산은 상대적으로 통증이 마일드하다. 그런데요, 유소아들, 어린이들이 이 증상을 갖게 되면요, 파랗게 질리는 안색이 있을 수 있대요. 얼굴색이 파랗게 질릴 수 있대요. 만약에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식도가 아주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그리고 위 12장의 점막이 깊게 상처가 났다, 그러면 피가 나죠. 피를 많이 흘리면 빈혈. 그것 때문에 성인들의 경우는 식도 출혈 시 빈혈로 인한 창백한 안색이 나타날 수 있대요. 그런데 또 이러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 면역증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심장, 뇌, 신장, 소장, 대장, 위장, 관절 닥치는 대로 시간차를 두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공격이 몰려오거나. 그런데 그 병은요, 홍반이 두드러집니다. 나비 모양의 여기
버터플라이 레시, 버터플라이, 나비 모양의 홍반이 두드러져요. 그런데 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병, 자가면역증에서도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장관, 식도 공격하면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간경변도 역류질환을 유발합니다. 동반하기도 해요. 모든 간경변이 얼굴색이 푸르등등하지는 않아요. 황달이 두드러지죠. 심한 경우. 그런데 황달에 지나서 말기에 이르게 되면 흑달로 변해요. 완전히 까만색이 아니라 아주 짙은 색깔. 사암도인께서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간경변에 흑달이 나타나면 간전격소, 이걸 염두에 두신 걸까요? 홍반성 루푸스병으로 얼굴이 빨개진 위식도 역류질환은 심전격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적색, 청색은 동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간은 청색에, 그리고 심장은 붉은색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목은 청색, 심화는 붉은색. 사암도인의 말씀은 적색을 나타내는 증, 심장의 색깔은 붉은색. 그러니까 심장 관련 역류질환은 심전격. 간 경변으로 시커멓게 된 거, 푸르등등 시커멓게 된 거, 그게 아니고 간의 상징 색깔은 청색. 그러니까 청색을 나타내는 증이라는 것은 간장 관련 역류질환,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간 기능과 위식도 역류질환은 관계가 있습니까? 생리학, 담즙 분비. 담즙은 간에서 생산되고 분비되는 생리학적 수용액입니다. 이 논문을 요약한 거예요. 담낭에서 쓸개주스가 나와요. 십이지장으로 가요. 그리고 소장에서 그 쓸개주스는 우리가 먹은 음식의 지질 성분의 소화와 흡수를 촉진하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밥통에서는 위산이 그 음식을 삭혀줍니다. 그리고 밥통은 주물럭 맷돌질을 하죠. 아주 고운 암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유문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십이지장으로 보내죠. 그러면 조건반사적으로 담낭에서는 쓸개주스가 그 십이지장으로, 췌장에서는 소화액이 그 십이지장으로, 그래서 삼자가 믹스되죠. 믹스된 것이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이때 간에서 쓸개주스에 저장해 놓았던 담즙을 소화를 위해서 적정한 양을 분비시켰어요. 이걸 간이 하는 거예요. 그 양을 일단 100%라고 보고 그 중에 5%는 똥으로 빠져나갑니다. 똥으로 배설되고요. 나머지 95%는 회장에서 재흡수돼요. 그리고 재흡수된 그 담즙은 간 문맥계를 통해서 간으로 다시 유입됩니다. 그런데 간 기능 장애 때문에 담즙 역류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담즙 역류, 개요, 위와 식도로의 담즙 역류. 담즙 역류는 간에서 생성되는 소화액인 담즙이 위장, 즉 밥통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입과 위를 연결하는 관, 즉 식도로 역류할 때 발생한다. 담즙 역류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동반할 수 있다. 십이지장으로 분비된 담즙은 5%는 똥으로 배설되고 95%는 도로 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밥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식도를 타고 올라와요. 이때는 그 역류하는 담즙은 마중물이 되어서 위산을 끌고 올라온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쓸개 책임? 아니죠. 이거는 간 책임이에요.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될 내용 중에 소시오탕증 토론이 있는데요. 소시오탕증에서 두드러진 증 중에 구고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구고, 입이 쓰다. 담즙이 위산과 함께 기화돼서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냥 끌고 올라오기도 해서 입안이 쓰다. 위산 역류는 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흔히 우리가 똥물까지 토했어 그런 말 하잖아요. 똥물이면 똥냄새가 나야 되는데 똥냄새는 안 나고 쓰죠. 그리고 노란색이잖아요. 그 쓸개주스예요. 쓸개주스가 역류한 거잖아요. 술을 많이 먹었을 때 때때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일상사로 나타나는 것, 병증으로서의 담즙 역류에 의한 위식도 역류성 질환. 위식도 역류 질환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의 연관성 메타 분석이라는 논문,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 발병률 증가, 위산 역류와 간 질환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 간염, 간부전, 지방간이나 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경변, 이것들은 담즙 역류를 소환한다. 그리고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담즙 역류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끌고 올라온다. 결론, 어떤 요법을 써야 됩니까? 사암도인께서 우리한테 심전격서 1억 원, 간전격서 1억 원 해서 2억 원을 우리한테 종잣돈을 주신 거예요. 그 종잣돈으로 이문을 남겨야지. 사모님의 의학관을 발전시켜야지. 그래서 발전된 의학관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상세히 해설해 드리지 않은 것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과 관상동맥 질환과의 연관성, 이 논문에서, 이 연구에서 우리는 위식도 역류 질환과 후속 관상동맥 질환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장기간 사용이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그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GERD,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없는 환자보다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 확률이 더 컸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길, 참고, 위식도 역류 질환과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데 고혈압이야. 이런 경우에 일단 위식도 역류 질환 때문에 속이 너무 쓰려, 허트본이 심해. 제1의 선택이 뭐냐면, 옛날에는 큐란 잔탁, 라니티딘 계통의 H2 블로커를 썼어요. 최근에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 위산이 위벽에 샘에서 분비되는데 저절로 분비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프로톤 펌프가 달려 있어서 펌프로 위 내벽으로 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펌프의 밸브를 잠그는 약이 이른바 오메프라졸, 란스프라졸 등등의 프로톤 펌프 억제제예요. 위산이 너무 과다 분비돼서 역류 질환이 생겼어. 위산 과다로 위궤양 12장 궤양에 걸린 심부전 환자, 그 환자에게 그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쓰면 어떻게 되는가? GERD와 CHD를 갖고 있는 고혈압 환자들이 위산 분비 억제제인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심장 수축을 감소시키고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쓸 때는 심부전이, 어떠한 심부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가? 심근 이완 심부전, 즉 심근이 이완되고 수축이 잘 안 돼. 허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병을 증폭시킬 수 있대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심정격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심근 이완 때문에 생긴 심부전도 도움이 되고 위식도 역류 질환도 케어해 줄 수 있죠. 정리해드리면 위식도 역류성 질환인데 심부전을 갖고 있어요. 위식도 역류 질환 때문에 심부전이 생길 수 있다? 심근 이완 심부전이 가장 두드러진대요. 그런 경우에는 심정격 또는 심근이 이완된 상태에서는 위식도 역류성 질환을 마중물로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심정격. 간정격은 위식도 역류 질환, 그런데 간부전이에요. 간부전, 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기능 부전, 그런 경우에 또는 간경변이라 할지라도 초기 질환, 그럴 땐
간 전격을 씁니다. 역류성 질환이 위식도 출혈까지 수반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간 전격증이죠. 그런데 우리는 심장질환도 토론했고 또 이러한 우리 몸의 메커니즘, 병변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확인했으니까 발전된 의학관으로 삼두인께 우리 이렇게 이문을 남겼어요, 사부님 하고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간부전인데 중증 간경변이에요. 이럴 땐 간승격을 쓴다. 이럴 때 위식도 역류질환은 간승격을 적용한다. 심근 수축을 수반한 위식도 역류질환이에요. 이것은 변형 심승격, 즉 대둔 S, 소충 S, 소의 N극, 음곡 N극, 심승격 변형요법을 써서 각각의 증별로 맞춤 처방을 한다. 이렇게 삼침의학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의과학적인 근거로 확인해 보니 이렇게 다양한 요법을 적용할 수 있다. PPI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속이 쓰린데 신부전도 있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을 복용했더니 심근병증이 더 심해진대. 뭘 고민하세요? 삼침 쓰세요. 삼침 쓰면 좋아집니다. 탄산물은 3개의 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심열산, 간열산, 식열산. 이 식열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약 토론이 필수적입니다. 소쇼탕증, 반화사심탕증, 생강사심탕증, 감초사심탕증. 다음 시간은 이 4개의 방약과 함께 식열산, 의과학적인 고찰 함께 토론해 봅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